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뒤 전북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엽 의원은 탈당 초읽기에 들어갔고 정동영 전 장관을 비롯한 기존 정치인들이 신당으로 뭉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의 단합을 촉구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이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위원장은 새로운 정치 질서를 위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탈당이 불가피하다며 지역 주민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평화를 통한 그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국 시민들의 뜻을 확인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유성엽 의원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고 정동영 전 장관과 천정배 신당이 손을 잡는다면 신당은 내년 총선에서 전북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의 하위 20% 물갈이와 지방의원의 총선 출마 불이익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신당 행이 점쳐집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전북 정치권의 단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혁신을 계속해 나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야권이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신당이 내년에 맞설 경우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팽팽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맞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전북의 11석을 석권했지만 새천년 민주당의 선전에 크게 긴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전북 일당 독재에 불만이 큰 유권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의 주자로 누가 나설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달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발생한 완주 곶감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100억 원에 이르지만 대책은 산 넘어 산입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곰팡이가 핀 곶감이 건조대에 가득합니다. 이 비닐하우스의 곶감은 모두 버려야 될 형편입니다. 인근의 다른 농가는 못쓰게 된 곶감을 모두 버려 건조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농가는 15만 개 감 가운데 9만 개가 좋은 피해를 입어 7천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도 안전하다고 깎았는데 계속 이제 15일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다 곰팡이 나서 다 버리게 된 거죠. 지난달 피해 조사가 끝난 뒤에도 계속 날씨가 흐려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완주군 곶감 농가의 피해는 당초 65억 원에서 보름 만에 9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완주군은 피해 보상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직접 보상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직접 보상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안 되고 용자 쪽에서 하고. 완주군은 제습기 등 건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제습기는 실내 건조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완주군 곶감 농가의 95%가 비용 부담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실외 건조장을 사용하는 형편입니다.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습 기능이나 냉온풍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덕장 시설이 현대화 시설로 갖춰져야 되고. 곶감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복구 대책이 나오지 않아 농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어민들이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로 바지락 폐사 등 각종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곰소만의 환경피해 조사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곰소만 갯벌의 바지락 양식장. 수확철이지만 갯벌 속은 시커멓게 썩었고 빈 껍데기만 가득합니다. 어민들은 전남 원전의 온배수 때문에 곰소만 일대 어장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지락도 엄빵 지금 96년도부터 계속 폐사가 나와서 생산량이 줄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굴도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에 그 많은 고기가 봄소만에 잡히질 않아요. 어민들이 전남대에 의뢰한 온배수 영향 조사 결과가 내년 초 나올 예정이지만 원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민들은 한빛 원전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자신들이 전문 기관을 다시 추천하겠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원전 측은 내년 일반 환경조사에 어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관하기로 예정된 만큼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좀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개념에서 참관하실 수 있도록. 어민들은 일반 환경조사로는 온배수 피해를 파악할 수 없다며 반발합니다. 일반 환경조사는 환경 상태를 보고 오는 건데 우리는 특정한 환경조사를 해야 한다. 특정 지어서 온배수에 대한 특정해서 환경조사 안 하는 일반 환경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곰소만에 대한 온배수 피해 조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어민들과 원전의 갈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겨울에 가까이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시장에 나온 상인과 손님의 옷차림이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초겨울이라고 방심하다간 감기 등에 걸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고 과일도 먹고 밥은 또 굶으면 안 되니까 밥도 그냥 잘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죠 뭐. 지금이 제철인 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을 갖고 있어 노화 방지와 항암 작용에 효과적입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해 겨울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는 피로물질 해소를 돕는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해 피로회복과 식욕부진, 불면 등을 해소하는 데 좋습니다. 도라지와 배에 생강과 감초, 대추를 넣고 끓인 차는 폐나 기관지가 약한 사람에게 좋습니다. 도라지, 배, 감초, 생강, 대추 이 5가지를 달여서 드시면요. 목구멍이 붓고 아프면서 가래가 나오고 기침을 하는 겨울철 초기 감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버섯은 칼로리가 높지 않고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브로콜리는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고 칼슘과 철분 성분도 많아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2000년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범으로 지목된 31살 최 모 씨의 재심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의 재심이 최종 확정돼 광주고법에서 재심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은 지난 8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돼 이번 재심으로 진범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북은 오늘 최고 3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5mm가량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새벽에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눈과 함께 기온도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